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공매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스피가 과속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 배팅의 기회일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요, 전문가님, 네. 공매도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죠. 한이에 네. 차서 이게 이게 있었다라는 거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된 부분을.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그걸 잊고 있어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경각심 오늘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또 꺾였을 때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잘 안 합니다. 과감하게 베팅을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 쪽에서의 그 잔고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1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죠. 한국거래소 쪽에서의 그 자료 내용을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7조 1,57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된 게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31일 날 이후로 봤을 때는 이제 최대치로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공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순 보유 잔고액이 지금 3조 1,500억 정도로 쌓여 있거든요. 역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최대치로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공매도 이 물량들이 어느 순간 공매도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종목들의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쌓여 있는 공매도 잔고들의 그 늘어나는 비중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 업종 쪽으로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이라든지 증권, 이 보험주들 이쪽에서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과 증권, 이 보험 이쪽에서의 공매도 잔고액이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고 나서 역시 이후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 종목들뿐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가는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올 때 정말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또 건드려서 또 하락에 베팅을 한 다음에 수익을 또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면 너도 나도 이제 패닉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매수했는데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대차 잔고가 좀 많은 기업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대차 잔고라는 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아직까지 갚지 않은 그런 이제 비중을 바로 대차 잔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주식을 빌렸을 때 왜 갚지 않았을까? 결국은 공매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되갚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물량들이 공매도로 이어지고 나중에 이제 또 역시 공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차 잔고가 좀 유독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건 대차 잔고가 그냥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공매도가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아니면 이제 과거부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대차 잔고가 항상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 공매도 대차 잔고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공매도가 많이 이제 실린 그런 종목군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H트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갔다라는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겠네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공매도가 만약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한다면 증시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매도를 지금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국내 증시가 워낙에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주가가 또 빠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약간의 신호가 생기면 아마 그때를 빌미로 삼아서 공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매도가 쌓였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니까? 네, 네.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관한 고점 부담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은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제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좀 하방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인 그런 기업들을 좀 조심을 해보자. 근데 제가 공매도가 처음에 재개됐었을 때 저도 이제 제 나름 공부를 한다고 대차 잔고를 열심히 찾아봤었을 때는 네. 2차 전지주들이 대차 잔고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들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그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쪽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금융주뿐 아니라요. 금융주 외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항상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항상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대차 잔고가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그 섹터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방산주 쪽하고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전에 그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과연 어떤 업종이 공매도에 피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증권가에서 돌았던 얘기들은 이제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이 조선주하고 그다음에 방산주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안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쌓여있던 물량들은 결국 나중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많이 올라갔던 방산주라든지 또 조선주 이쪽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섹터 좀 주의를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랑 달라진 게 있다면 확실히 금융 쪽, 증권 쪽이 대차 잔고가 쌓였다라는 게 고점 부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공매도가 이런 점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대차 잔고가 항상 많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걸 다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차 잔고에 관한 위험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걸 끌어내리지 못하면 오버슈팅이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네.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공매도라는 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먼저 합니다.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주식을 사서 증권사로부터 이제 되갚는 이게 이제 공매도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렸을 때요. 밀리고 나서 다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사고 나서 갚을 때 결국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제 쇼커버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매도 이후에 많이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공략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 공매도에 타깃이었는데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럼 만약에 나는 이제 매도를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주식을 빌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높은 가격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또 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주식을 빨리 이제 좀 높은 가격이지만 더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숏 스퀴즈 현상들은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시장이 정말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과거에 우리가 2020년, 2011년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주가 하락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방에 베팅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 하방에 베팅했던 물량들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엄청난 손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망했던 회사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세력들이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